사이다 무비튼. 2년 전 시댁이 화재로 모두 전소해버린 탓에 시어머니의 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내가 미혼 시절 구입한 아파트에서 당분간만 모시기로 했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지혜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나 요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네? 그러셨어요? 요즘 자꾸 악몽을 꾸는데 집에 불이 났던 그날의 꿈이었어. 눈앞에 불길이 번지는데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아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그 꿈을 꾼 후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자꾸 기분이 우울해. 그럼 신경정신과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휴,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혼자 있으면 불안해져서. 네. 하루는 시어머니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어머니, 팔 다치셨어요? 살짝 다쳤어. 병원에 갔더니 2개월은 팔을 쓰면 안 된대. 네? 2개월이요? 골절되신 거예요? 골절은 아닌데 팔이 너무 아파. 젓가락이랑 펜을 못 잡을 정도로 아프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나 혼자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더 같이 지내도 괜찮지? 네. 이런저런 이유로 시어머니의 자칭 우울증에 이어 원인불명의 팔부상까지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질질 끌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내 차를 말도 없이 마시거나 허락 없이 내 방에 밸런스볼을 가져다 친구에게 주기는 했지만 그 외에 딱히 불편한 건 없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딸도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외로우실 테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씀은 안 드렸다. 그렇게 나와 남편이 잘 챙겨드린 게 화근이었는지 우쭐해진 시어머니는 어제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날은 나도 남편도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저녁 9시쯤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남편이 우리 회사로 전화를 했다. 미안, 지혜야. 사이다 호텔에 방 잡아놨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자.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문은 잠겨있고 열쇠도 맞지 않았다고 했다. 벨을 눌러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시어머니께 전화해봐도 받지 않았다고. 늦은 시간이라 큰 소리를 내면 이웃들에게 민폐일 테니 오늘은 일단 호텔에서 묵자는 것이었다. 일이 끝나고 호텔에서 남편을 만났다.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졸려서 일단 자기로 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기상시간인 아침 5시에 맞춰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시어머니와 딱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문을 잠그려 했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왜 그러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제 이 집에서 나 혼자 살기로 했어. 라고 말했다. 나와 내 남편의 머릿속엔 물음표로 가득 찼다. 뭐라고? 라고 묻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나 혼자 살게 해줘. 짐은 나중에 보낼 테니까 일단 두 사람이 살 집부터 알아봐라. 라고 답했다. 그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애초에 이 아파트는 아내 거고 나는 얹혀 사는 입장이야. 엄마가 여기서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내가 허락해줬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혼자 살겠다니? 라고 마구 화를 냈고 순간 겁먹은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며느리는 시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법. 그러니 이 집은 지혜 것도 네 것도 아닌 바로 내 것이야. 내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라며 양팔로 우리를 막았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밀치고 들어간 나와 남편은 방을 보고 멘붕이 오고 말았다. 방이 왜 이래? 뭐야? 설마 이거... 거실 소파가 까맣게 타 있었고 벽은 희미하게 그을려 있었다. 그리고 방에는 많은 양의 탈취제가 놓여 있었다. 설마 또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뭐? 설마 불을 일으킨 게... 그 이후 남편의 행동은 재빨랐다. 시 이모님께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했고 30분 후 시 이모님 부부가 차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다. 미안하다. 이제 절대 안 그럴 테니 용서해다오. 제발.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남편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라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시 이모님도 너희 부부에게 미안하구나.
언니한테 꼭 변상하라고 할게. 라며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한 후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돌아갔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묻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다 조는 바람에 불을 낸 것 같아. 뭐? 이전 시댁 전소 사건도 졸면서 피운 시어머니의 담배가 원인이었다. 이불에 불이 붙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버린 것이다. 이 집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파에서 피운 담배가 아닌 잠에 덜 깬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 문제였다. 불씨가 남아있던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에 불이 옮겨 붙었고 퍼진 연기로 인해 화재 감지기가 울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불은 소파에 옮겨 붙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냄비에 물을 길어 바로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큰 화재는 면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엄마 모셔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담배는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끊었다고 했고 여긴 불이 날 만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었어. 라면서 한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시이모님과 시삼촌이 시무룩해진 시어머니를 데려와 사죄했고 시어머니는 본가에 돌아가기로 결정되었다. 시삼촌은 앞으로 한 번 더 담배 피는 게 걸리면 집에서 내쫓은 후 연을 끊는다고 했고 시이모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남편도 혹시 삼촌한테 쫓겨나게 되더라도 우린 더 이상 모실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나도 엄마랑 연을 끊을 거야. 라며 강력하게 말했다. 모두에게 저런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가 푹 죽어서 결국엔 지혜야 미안하구나 라며 사과했고 그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불을 다 끄고 아들에게 들키면 끝장이라고 생각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물바다가 된 바닥과 그을려진 벽을 닦아낸 후 다 타버린 쓰레기통과 쿠션을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 그리고 방 안 탄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잔뜩 쌓아 거실에 두었다. 하지만 까맣게 타버린 소파를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증거인멸은 포기했다. 그래서 잽싸게 집 열쇠를 바꾸고 우리 집을 차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지독한 방향제 냄새로 속이 안 좋아진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현관문을 열어 환기를 했다. 그리고 방향제를 모두 쓰레기 봉지에 넣고 화재로 인한 쓰레기도 같이 몰래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와 들키고 말았고 집을 차지하기로 한 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아들을 내쫓으면서까지 자기 잘못을 감추려 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싶었다. 결국 남편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며 든 생활비를 청구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남편의 절연 선언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났다. 참고로 시어머니의 원인불명의 팔부상도 졸면서 담배를 피우다 생긴 화상이었다. 우리 집에서 담배를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정신이 아찔해진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